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LH 임직원들은 실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아예 땅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3기 신도시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산 게 밝혀지면 강제로 처분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을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1차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 제한입니다. 농사든 거주든 실제 사용할 땅이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도록 LH 사기로 못 받겠다는 겁니다.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독하고 신도시 같은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투기나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 조치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투기로 판단될 경우 이들에게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처분 명령 뒤에도 1년 안에 땅을 안 팔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 우려 지역 농지의 경우 지역 농민,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를 하도록 농지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오래된 부동산 적폐의 일부가 드러난 거라며 대한민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부동산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그런데 만약 LH 직원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의 이름으로 다시 땅 투기를 한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LH의 막강한 개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회사를 쪼갤지 아니면 아예 해체를 시킬지 이번 주 안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와 처벌, LH 내부에 대한 상시 감시 제도화. 하지만 이 같은 내부 통제 방안에도 차명 거래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LH 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투자에 나서는 행위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서도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을 전수조사했지만 실명으로 땅을 산 20명만 확인했습니다. 제3자 명의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이상은 이게 어떤 제보라든지 어떤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다 뒤져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데.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거대 공룡인 LH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는 데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LH는 신규 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개발 등 큰 밑그림만 그린 뒤 구체적인 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 등이 맡는 겁니다. 공룡 같은 LH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가? 개발 업무에서는 LH 역할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돌아가자거나 조직을 기능별로 나눠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사 공급 대책도 LH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조직 축소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들은 뒤 이번 주 LH 개편안의 윤곽을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번지면서 경기도는 관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주말을 맞아 검사소마다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나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해달라고 연신 외치지만 그때뿐입니다. 주말 내내 인근 다른 지역 검사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엄청 길었어요. 각국의 사람이 다 있고 알면서도 색칠하는 사람 엄청 많고 완전 무분별해. 합숙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는 평일은 어렵다 보니 주말에 한꺼번에 검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다 코로나에 걸리겠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화성시는 관내 기업체들과 논의해 검사 요일을 나누거나 검사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좀 일과 중에는 가는 걸 좀 꺼려하니까 그래서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완을 좀 해야죠. 경기도에서만 이번 달 22일까지 8만 5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 주말에도 검사소는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2021 그래미상이 내일 열리는데요. 한국 가수 최초로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수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텐데 내일 새벽 4시부터 진행되는 그래미상 사전 시상식에서 수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도 발표되는데요.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사 후보에 오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시상자로 그래미에 첫 발을 내디딘 방탄소년단. 3년 만에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의 후보로 오르며 그래미 수상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유색인종과 비영어권 가수에게 인색한 그래미의 배타성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래미상마저 수상하면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휩쓴 아시아 최초의 가수가 됩니다. 저희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과분하게도 빌보드 핫 100 1위라는 성적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빌보드는 지난해 최고의 팝스타로 BTS를 선정했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은 K-팝의 제왕이 그래미의 새 역사를 썼다. BTS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을 받으면 인기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이다. 아시아계 또는 한국계 가수로서 그야말로 세계 최고 스타로 완전히 공인을 받았다. 이어 내일 밤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되는데 정인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영화 기생충에 이어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30개가 넘는 트로피를 받은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 조연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